안녕하십니까. 논리로 푸는 사주학의 석하수재학입니다. 자,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삼스럽게 웬 또 복이냐고요? 자, 복을 꼭 새해나 새로운 출발일 때만 받으라는 법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따라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도 무엇인가 새로 시작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부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은 그 37번째 시간으로 관성, 군인과 경찰과 깡패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경찰, 깡패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는 이렇게 세 가지 불이었던 직업군을 얘기한 것일 수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부드러움을 의미합니까? 모두가 다 강함, 강인함, 혹은 깐깐함, 문부도는 무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관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강인한 것들, 즉 외부로부터 뭔가 지켜주는 강인한 것들, 가장 중요한 어떤 파워 내지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학의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하. 동양의 과학, 사주 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 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것이 돈과 권력이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실제 돈이 생기게 되고 돈이 여유가 있어지면 또한 권력이 따르게 돼 있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대부분 권력을 지향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한 사주학에서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현실의 개념인 재물, 즉 돈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다시 보이는 부분들이 권력에 해당되는 겁니다. 강인한 힘이 되겠죠. 자, 오늘 공부하는 관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자, 관성은 어떤 의미를 가졌습니까? 자, 관성이 일단 관성의 성향이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라면은 얼굴에 이렇게 생김새를 보더라도 일단 눈매가 동그랄까요? 아니면 옆으로 째졌을까요? 예, 눈매가 기본적으로 째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으로. 그리고 날카롭죠. 그리고 얼굴을 보면 관골이 약간 나온 형상. 그리고 전체적으로 각진 내지는 강인한 인상을 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관성의 특징이 되죠. 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그리는 절대 완전원입니다. 절대 완전원. 자, 여기서 지금 오행으로 볼 때는 수, 목, 화, 토, 금이라고 했고요. 그렇죠? 자, 관성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관성은 바로 오행으로 칠 때는 금에 해당되는 이쪽의 위치가 되죠. 자, 이것이 관성이라고 했습니다. 관성. 그리고 앞에가 재성. 이 재성이 오행으로 볼 때는 토의 개념이라고 했죠. 원래 오행, 순수 오행 개념, 즉 객관적 사고방식, 절대적 사고방식에서 볼 때, 절대적 기준에서 볼 때 이 기준점, 절대적 기준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기준점은 수와 목의 중간인, 즉 시작되는 개념의 목과 끝나는 개념의 수인 중간이 기준점이 된다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준을 칠 때 금이라는 개념은 목을 제어하는 강한 특성을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토라는 것은 목이 극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 이런 기준점으로 바라볼 때 토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거라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오성 혹은 십신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오행의 5가지 절대적인 특성을 어디에? 바로 사주에 대입을 시켜놓은 거죠. 사주 어디에?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지금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기준에 따라 항상 다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2007년에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지금 2007년이 되겠죠. 물론 2010년이면 10년이 되겠고요. 자, 2007년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다라면은 정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이 됩니다. 이 사주에서 연이죠. 정해년.
연간연지에서 연이 됩니다. 만약에 정해년의 봄이다. 아니면 정해년에 본격적인 정해년이 시작되는 것 내지는 정해년의 변화는 몇 월부터 이루어진다 하겠습니까? 복습 한번 해볼까요? 모든 변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하겠습니까?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용과 뱀, 용의 변신과 뱀의 변덕은 무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루의 변화는 진시와 사시, 즉 출근과 움직이는 시기, 그리고 1년의 변화는 진월과 4월에 본격적으로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물론 시작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즉 시작이 나타나는 개념이겠죠. 우리가 정년을 치면은 정은 뭐하고 합을 합니까? 임과 둘이 만나서 합을 함으로써 이 변화는 목이라는 것으로 변화를 합니다. 이 목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다가죠. 그래서 진월과 4월이 되면 이 간목과 을목으로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정해년에 진월은 갑진월이요, 정해년에 4월은 을사월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자, 정해년 말고 임신년의 진월은 무슨 진이 될까요?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과 임은 서로 겉으로 볼 땐 남자이자 다른 김씨 집안, 박씨 집안, 여기는 수씨 집안, 여기는 화씨 집안이지만 결국엔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같다고요. 그래서 임신년이 됐든 임자년이 됐든 천간에 임이 들어가거나 정이 들어가는 년에는 갑진월, 을사월 이렇게 된다고 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복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모른다 해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아시는 분들은 차분히 보십시오. 개념을 바꿔주는 거니까.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 일부 강의, 좀 음양오행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많이 제가 혹독하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부드럽게 강의를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갑진월이라고 보겠습니다. 갑진월. 그리고 여기에 이 연간에 의해서 월은 어떤 귀속이 됩니다. 그 틀 안에서. 그러나 이 월과 일은 또 별도로 움직입니다. 전혀 이 월에 의해서 일은 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일진을 따지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해당되는 일진이 있지만 일단은 다져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이니까 병을 한번 놔볼까요? 이렇게 병자일이라는 개념이 된다면은, 병자일하니까 집에 병자가 있는 분들은 좀 신경이 쓰인다고요? 그러면 병자 말고 다른 걸 하죠, 뭐 까짓 거. 자, 병신. 병신하니까 이것도 또 잘못하면 또 이 느낌이 좀 안 좋다고요? 그럼 바꾸죠, 뭐. 자, 병자, 병신. 그러니까 이 병 밑에 올 수 있는 게 뭐가 올 수 있죠? 병은 이 병돌이죠, 병돌이. 양간이니까 이 병 밑에 올 수 있는 지지가 뭡니까? 정해져 있죠.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 인, 진, 오, 신, 술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이렇게 6개 지지가 병돌이 밑에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병자와 병신을 얘기했고 이것은 빼자겠죠. 그런데 실제 이제 우스갯소리로 사주에 이렇게 누군가 오늘 막 찾아왔는데 급히 이 사람 일간을 뽑다 보니까 이 병자일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통상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다. 집에 환자가 계십니까? 병자 때문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알았죠? 이런 것들은 논리적인 개념보다는 감흥에 의해서, 점단, 일종의 점단 같은 겁니다. 감흥에 의해서 맞기도 상당히 때에 따라 적중률이 높기도 한 겁니다. 이걸 써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데요. 자, 어쨌든 자, 병자, 병신, 병인, 병진, 병호, 병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정년은 연 하나만 천간만 놓고 칩시다. 정이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정은 정순이죠. 우리가 지금 10간을 공부했었죠. 10간 중에서 정순이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자, 상당히 깡패 같은 기질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자상하고 부드러운 기질, 지적인 걸 의미합니까? 아니면 뭘 의미합니까? 정순이가 의미하는 것은 끼의 발산, 상당히 재치 있고 머리가 정말 제일 그 10간 중에서 뛰어난 게 정이죠.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는 것, 즉 10간 중에서 뛰어난 정화를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십신으로 따질 때 뭡니까? 바로 이것은 식상을 의미하죠. 식상. 그래서 이 병화를 기준으로 칠 때 자, 인, 진, 오, 신술 중에서 식상을 의미하는 게 뭡니까? 즉 화가 생해주는 것.
그런 개념을 볼 때는 진과 술의 의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한번 오늘 이번에는 자, 술을 병술 이렇게 날짜를 병술로 정해 한번 놔봅시다. 병술로 일간을 정해놓고 나서 기왕 정한 김에 시도 따져봅시다. 자, 우리가 저 변화를 의미하는 시간을 했으니까 기왕 하루도 변화를 의미하는 진시나 사시의 개념을 잡을 때 그러면 이 병술일 날 사시라고 치면은 시간은 뭐가 올까요? 여러분 좀 복잡하면 그냥 들어두십시오. 그럼 몇 번 듣다 보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 먼저 공부했던 거 기억을 해야 되죠. 여기서 또 자, 병은 뭐하고 이 병돌이는 시집을 누구를 좋아합니까? 병순이는 을정기신계 5개 순위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죠? 신순이를 좋아하죠. 그래서 병돌이와 신순이는 결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낳는데 아기 이름이 뭡니까? 이게 수라가죠. 수. 물텀벙인 수를 낳습니다. 이 병일과 신일 이때는 진시와 사시는 수의 천간으로 수를 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수에는 임수와 계수가 있기 때문에 임진시, 계사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시를 친다면은 병술일은 계사시 이렇게 나뉠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것이 이제 사주의 개념이죠. 여러분 아시는 사주.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주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중요하게 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일간이랬지. 일간. 이것이 사주의 주인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십신,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재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정관, 편관, 정인, 편인, 비견, 겁재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십신의 개념, 그건 오성의 개념. 이런 부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는 겁니까? 일지가 기준입니까? 아니면 월간이 연간이 기준입니까? 일간이 기준입니까? 일지가 기준입니까? 아니면 일주 자체가 기준입니까? 이걸 따지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사주에서 일간. 이게 뭡니까? 일에 있는 천간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의 모든 기준은 일간을 기준으로 치고요. 그리고 일간과 또 무슨 관계입니까? 일간과 천간의 관계입니다. 천간.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병술일 때 이 술에는 정확히 치면 신금과 정화와 무토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장간으로 각각을 따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표하는 것은 무토가 대표하니까 무토의 개념으로 쳐서 통상 식상의 기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사주의 모든 기준은 지지가 기준이 됩니까? 천간이 기준이 됩니까? 예, 천간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된다는 것이 천간이 전부 다가 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것 따지는 결정적인 것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일간을 기준으로 따져 나가기 때문에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일간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십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오성이죠. 즉 일간을 기준으로 이것은 병화일간인데 이 병화와 같은 화 병화와 정화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같은 음양이 같은 것을 비견, 음양이 다른 것을 겁재. 그래서 합해서 견, 겁 한마디로 쳐서 그냥 비슷하니까 일간하고 비 이렇게 친다라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식상은 뭡니까? 화가 생해주는 것은 뭐죠? 토죠. 그래서 토의 개념 무토와 기토가 있다겠죠. 그래서 병돌이는 무돌이를 직접 생해주죠. 같은 양끼리니까. 그러나 병돌이는 기돌이를 직접 생해주진 않습니다.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릅니까? 음양이 다르니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상관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관을 상하게 상관이라고 부르든 그래서 음양이 다른 경우가 상관, 음양이 같은 경우가 식신 합해서 식상 혹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식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병화가 이렇게 생해주는 건 식상이지만 병화가 극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겠습니까? 재성이라고 하죠. 재성, 재물. 이 재성은 뭡니까? 화가 극하는 것은 금이죠. 이 금, 자 재성과 또한 그 화를 제어하는 것 이걸 바로 수라고 하죠. 수. 이걸 관성이라고 부른다.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거죠. 즉 원래 그냥 얘기를 하지 않고 얘기할 때 생략된 조건에서 원 의미의 관성은 목화토금수에서 금을 의미하지만 일간이 화가 됐을 때 병화든 정화든 화가 됐을 때 이때는 바라보는 기준이 변한 거죠. 이때는 관성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수에 해당 수가 관성입니다. 그래서 임수와 계수가 있죠. 그리고 화를 이렇게 생해 주는 것을 우리는 바로 목이라고 하죠. 목. 그래서 목에는
인성이라고 하면서 목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성과 관성과 인성은 음양이 다를 경우는 서로 음양이 골고루 조화가 이루어졌다 해서 정이라고 부르고 음양이 같을 경우는 치우쳤다 쳐서 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병화가 볼 때 음양이 같은 재성인 경금은 즉 경금도리를 병도리가 바라볼 때는 편재라고 부르고 또한 병화가 바라볼 때 신순이 신금은 정재라고 부르고 병화가 바라볼 때 임수는 편관이라고 부르고 계수는 정관이라고 부르고 또한 병화가 바라볼 때 간목은 편인, 을목은 정인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신의 개념이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 중에서 그 관성의 개념을 공부를 하는 거죠.